하조님이 파란펜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결코 간단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돈돈이입니다. 오늘은 비디오 클래스 하조님의 파란펜에 함께 출연했던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광스럽게도 제가 첫 번째로 파란펜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파란펜의 비하인드 이야기와 그리고 파란펜을 찍으면서 느낀 점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파란펜을 신청하게 된 과정은 조금은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초의 신청을 8월에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촬영한 건 10월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8월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의 텀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파란펜을 지원을 했지만 제가 당첨 안 됐을 줄 알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기획 자체를 애초에 취소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 결제 연동 관련해서 지메일을 사용할 일이 생겨서 정말 우연히 그날 딱 로그인을 했는데 마침 당일에 저한테 파란펜 출연 제의를 해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구글 아이디로 뭐 메이플을 하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보든지 뭐 이 정도는 하는데 지메일 자체를 많이 쓰진 않잖아요. 우연하게 딱 그날만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때 마침 하조님께서 파란펜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주셨고 살짝 망설이긴 했는데 비디오 클래스에 출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찬스, 아니 평생에 이런 찬스가 올까 싶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약간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비디오 클래스에 함께해서 나도 뭔가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하조님의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파란펜 출연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근데 하조님이 진짜 추진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일정 조율을 함에 있어서 하조님께서는 일요일에 저한테 메일을 주셨는데 그 주 목요일에 바로 촬영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추진력이 굉장히 좋구나 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고 다행히 저도 목요일에 특별한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신다라고 느낀 게 30분 일찍 오셨더라고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일찍 들어가도 되겠냐라고 하셔서 흔쾌히 집에 모셔왔죠. 처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집에 들어가는 그 길부터 해서 입구까지 찍으시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완성하신 영상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하이퍼랩스로 이렇게 쭉 오시는 길에서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에 제가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상을 처음에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집에 이제 들어오는 장면까지는 촬영하지 않으시고 촬영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긴장을 풀게 해주시려고 굉장히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촬영에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제가 책장이 있는데 제 책장을 보면서 추천해 주실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라고 해주시고 제가 타이탄의 도구들을 이번 달에 읽으려고 사놨는데 저도 타이탄의 도구들을 읽었어요 라고 하면서 타이탄의 도구들 내용 얘기를 잠깐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책이란 거를 가까이 하는구나, 이런 점을 진짜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란펜 선정 기준이 뭔지 이제 여쭤봤어요. 200여 명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은 뺐대요. 가르쳐줄 게 없으니까 컨텐츠가 안 나오잖아요. 가르쳐줄 게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조금 얘는 그래도 영상을 올리는 앤데 가르쳐줄 게 있어 보인다 싶은 사람에게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정된 게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물론 당연히 영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지만 뭔가 하조님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셨던 거고 그 부분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선정이 됐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었고 이러한 기회들을 많은 분들이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1호라는 건 2호, 3호, 4호 이렇게 쭉쭉쭉 나가시겠다는 의미잖아요. 파란펜의 기획이 대성해서 하조님의 킬링 컨텐츠 중에 하나로 변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하조님께서 이제 능숙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 디렉션은 주실 줄 알았는데 자연스러운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평소에 어떻게 편집을 하고 어떻게 촬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촬영할 때 말을 하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일상과 최대한 유사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기존에 촬영했던 영상의 스크립트나 아니면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면 된다라고 해주셔서 부담 없이 카메라 앞에 서서 이야기를 했었죠. 완성된 영상을 보니까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편집했던 게 제가 촬영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에서는 완벽한 편집 기법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촬영을 하기 전에 제 촬영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주셨는데, 특히 그 조명이나 제 배경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주셨어요. 덕분에 이렇게 소파도 옮겼고 오디오적인 팁도 주셨는데요.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녹음기도 같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지향성 마이크로 담는 것만으로 사실 충분한데 오디오가 전혀 안 담기는 사고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녹음기까지 같이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향성 마이크를 안 쓰던 거를 이제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렇게 녹음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 세팅을 바꿔준 것뿐만 아니라 편집하는 방법도 바꿔주셨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 위에 있던 그 패널들을 지워주시고 화면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칠을 다시 해주신 것도 도움이 됐고요. 처음엔 솔직히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영상을 한 개, 두 개 더 편집을 해보니까 1초라도 더 빨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사용하는 그 공간 자체가 넓어지다 보니까 제가 편집하는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확실히 전문가다 보니까 오랜 시간 사용해 오면서 효율적인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구나, 역시 다르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조님께서 말씀하신 건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결코 간단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컨텐츠에 집중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파란펜은 제 촬영 방식이나 편집 방식의 효율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크게 받았지만, 그거를 알려주고 나서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할 때 전 조금 더 와닿았고, 앞으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채널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보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채널에서 관세사라는 주제가 굉장히 비중이 높지만 관세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해지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컨텐츠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고,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개발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기존 구독자층 분들께서 관세사나 아니면은 취업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적인 고민에 대해서 하조님께서는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부분도 긁어줘야 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당신이 이 채널의 정체성이라고 가지고 있는 부분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건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니까 저렇게 대형 유튜버 분들께서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나도 당연히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고민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구독자층 분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면 더블로 성장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점을 그때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저한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기초부터 배워왔던 비디오 클래스의 하조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도 제가 원하는 방향성과 시청자가 원하는 방향성, 이 모두를 다 잡기 위한 고민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형이라고 진짜 부르고 싶더라고요. 하조님 형이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진짜 존경합니다. 촬영을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선물 얘기를 잠깐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제가 선물을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거예요. 왜 선물할 생각을 못 했는지 진짜 너무 안타까웠고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 쇼핑백에다가 넣으셨더라고요. 솔직히 딱 보자마자 애플? 뭐지? 딱 처음 나온 게 이거 마우스패드, BDSA라는 스타트업이더라고요. BDSA가 영상 편집에 필요한 각종 툴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우스패드라는 게 쓰다 보면 더러워지잖아요. 너무 아까워서 지금 포장도 못 뜯겠고 제가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물로 주셨던 게 로지텍 마우스. 진짜 가벼워요. 그리고 좋은 마우스 써야 되는지 며칠 써보니까 알겠고 진짜 편집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겠더라고요. 선물을 하나 더 주셨는데 보이시죠? 하조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이제 책을 사인까지 해주신, 저는 준비도 못했는데 선물을 3개나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하조님의 비디오 클래스 촬영 후기 리뷰를 잠깐 해봤습니다. 유명하신 분과 촬영을 한 게 처음이었고, 그리고 뭔가 항상 혼자 촬영하다가 옆에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옆에 누군가를 모셔놓고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명하신 분 채널에도 출연을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운 좋게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언젠간 다시 기회가 오겠죠?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